4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과학을 공부할 최다혜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2단원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가 배웠던 지층과 화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과학책 44에서 45쪽, 실험관찰 20쪽에서 23쪽을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을 알아볼까요? 오늘은 지층과 화석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볼 겁니다. 지층과 화석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들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지층과 화석. 지층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지층은 어떤 암석으로 되어 있을까요? 화석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화석은 어디에 이용될까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배웠는데요. 우리 친구들 다 기억나나요? 다 기억나지 않아도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한번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 거니까요. 지층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가 여러 가지 지층을 살펴봤었는데요. 혹시 기억날까요? 맞아요. 수평인 지층, 끊어진 지층, 휘어진 지층에 대해 우리가 공부했었죠.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퀴즈를 한 가지 낼게요. 땡땡은 자갈, 모래, 진흙 등으로 이루어진 암석들이 층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여기 안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지층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사진으로 보고 있는 이런 지층들은요. 바로 자갈, 모래, 진흙 등으로 이루어진 암석들이 층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림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빈칸 안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지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1번. 땡이 운반한 자갈, 모래, 진흙 등이 쌓인다. 여기 안에 들어갈 낱말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물입니다. 물에 의하여 운반된 자갈, 모래, 진흙 등이 이렇게 바닥에 쌓이게 됩니다. 2번. 자갈, 모래, 진흙 등이 계속 쌓이면 여기엔 어떤 낱말이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아래에 먼저 쌓였던 것들이 눌리게 됩니다. 3번.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단단한? 그렇죠. 지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지층은 땅 위로 솟아오른 뒤 깎여서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퇴적암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지층은 어떤 암석으로 되어 있을까요? 선생님이 3가지 암석의 사진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암석의 알갱이의 크기를 확인하며 암석의 이름을 생각해 봅시다. 먼저 첫 번째 암석은 알갱이의 크기가 매우 작은 걸로 보아하니 이암인 것 같네요. 두 번째는 알갱이의 크기가 모래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암이겠네요. 마지막 퇴적암은 알갱이의 크기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감이겠네요. 퇴적암은 이렇게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정리해 볼까요? 퇴적암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림을 보면 여기에 모래 또는 자갈, 진흙의 알갱이 같기도 한 게 모래에 의하여 운반되고 있네요. 이렇게 운반이 된 알갱이들은 강이나 바닥에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알갱이들은요, 기존에 있던 알갱이들을 새로운 퇴적물들이 누르게 돼요. 그래서 알갱이 사이의 공간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이 알갱이들을 서로 붙여줘서 단단한 퇴적암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퇴적물은 그 위에 쌓이는 퇴적물이 누르고 있는 힘 때문에 알갱이 사이의 공간이 좁아지고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이 알갱이들을 서로 붙여 단단한 태저감이 되게 만듭니다. 화석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죽은 생물이나 나뭇잎 등이 호수나 바다에 바닥으로 운반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퇴적물들이 두껍게 쌓이게 됩니다. 퇴적물이 계속 쌓여 지층이 만들어지고 그 속에 묻힌 생물이 화석이 되는데요. 기존에 있던 지층이 지구 내부의 힘에 의하여 높게 솟아오른 뒤 깎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더 많이 깎여 화석이 드러나게 되면 우리가 화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화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았는데요. 화석은 어디에 이용될까요? 화석을 이용하여 옛날에 살았던 생물의 생김새와 생활 모습, 그리고 화석이 발견된 지역의 당시 환경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혹시 삼엽충 화석 기억나나요? 그 화석을 통해서 삼엽충의 생김새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었죠. 그리고 화석이 발견된 지역의 당시 환경도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삼엽충 화석이 발견된 곳은 사막이지만 삼엽충은 물속에 살았어요. 그러면 지금은 사막인 곳이 옛날에는 물이 흐르는 강 또는 바다였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화석은 지층이 쌓인 시기를 알려주고 석탄과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는 우리 생활에 유용하게 이용됩니다. 화석으로 지층이 쌓인 시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공룡 발자국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 지층은 그렇죠. 공룡이 살던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이번에는 정리한 내용을 떠올려 나만의 생각 그물을 그려봅시다. 선생님이 그린 생각 그물이에요. 선생님은 지층과 화석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이렇게 떠올려 나만의 생각 그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배운 내용을 떠올려서 한번 나만의 생각 그물을 만들어 볼까요? 단원 마무리 문제를 풀어볼까요? 다음 빈칸 안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 넣어 봅시다. 1번 문제입니다. 빈칸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지층이죠. 지층은 자갈, 모래, 진흙 등으로 이루어진 암석들이 층을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2번 문제 같이 읽어볼까요? 퇴적암에는 진흙과 같이 작은 알갱이로 되어 있는 그렇죠. 이암. 주로 모래로 되어 있는 사암. 주로 자갈, 모래 등으로 되어 있는 여감이 있습니다. 3번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 살았던 생물의 몸체와 생물이 생활하는 적이 지층과 퇴적암 속에 남아있는 것을 화석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아주 열심히 공부했네요. 다음은 지층이 만들어져 발견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순서대로 번호를 써봅시다. 우리 1번부터 차례대로 읽어볼까요? 1번. 물이 운반한 자갈, 모래, 진흙 등이 쌓인다. 2번.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단단한 지층이 만들어진다. 3번. 자갈, 모래, 진흙 등이 계속 쌓이면 먼저 쌓였던 것들이 눌린다. 4번. 지층은 땅 위로 솟아오른 뒤 깎여서 보인다. 읽다 보니까 뭔가 순서가 이상한데요. 우리 올바르게 순서대로 번호를 고쳐볼까요? 1번. 물이 운반한 자갈, 모래, 진흙 등이 쌓인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갈, 모래, 진흙 등이 계속 쌓이면 먼저 쌓였던 것들이 눌리게 되죠. 3번이 아니라 2번이네요.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단단한 지층이 만들어지게 되죠. 2번이 아니라 3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단단한 지층은 지구 내부의 힘을 받아 땅 위로 솟아오른 뒤 깎여서 보이게 됩니다. 4번은 맞네요. 그러면 정답은 1번, 3번, 2번,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퇴적한 모형을 만들 때 모래에 물풀을 넣는 까닭을 써봅시다. 우리 친구들, 퇴적한 모형 만들기 실험을 했을 때 기억나나요? 여기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그렇죠. 모래가 들어있죠. 그럼 이건 무엇일까요? 네, 물풀입니다. 그러면 왜 선생님께서 모래에 물풀을 넣으셨을까요? 맞아요. 모래 알갱이를 서로 붙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간은 실제 화석이고 나는 화석 모형입니다. 실제 화석과 화석 모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써볼까요? 사진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조개 화석의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나에서는 조개 화석 모형을 만든 사진인데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점은 모양과 무늬가 같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은요, 실제 화석은 화석 모형보다 단단하고 색깔과 무늬가 더 선명합니다. 그렇죠. 여기 사진을 보면 알 수가 있네요. 또 화석 모형은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지만 실제 화석은 만들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화석을 잘못 알고 있는 친구는 누구인지 쓰고 옳게 알려주는 글을 써봅시다. 지후. 화석은 만들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 그렇죠. 화석은 만들어지는데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해요. 두 번째, 시연. 화석은 동물화석과 식물화석으로 분류할 수 있어. 우리 지난 시간에 화석을 동물화석과 식물화석으로 분류했던 거 기억나나요? 시연이의 말도 맞습니다. 지민. 물고기는 강이나 바다에서 살기 때문에 육지에서는 물고기 화석이 발견되지 않아. 옛날에는 강이나 바다였던 곳이 오늘날에는 육지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물고기 화석이 발견될 수도 있죠. 지민이가 틀렸네요. 그러면 어떻게 바르게 알려주면 좋을까요?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지민아, 지금은 육지인 곳이 아주 오랜 옛날에는 육지가 아니라 다른 환경이었을 수 있어. 예를 들어 산에서 물속에 살았던 생물의 화석이 발견되는 것은 옛날의 환경이 지금의 환경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육지에서도 물고기 화석이 발견될 수 있어. 이렇게 알려준다면 퍼펙트겠네요. 이번 단원을 열심히 공부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실험 관찰이 있는 친구들은 실험 관찰책을 활용해도 좋아요. 1번부터 6번까지 자기평가 항목들이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격 수업을 하기 때문에 모둠 활동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둠 활동 대신 원격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자기 스스로 확인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했다면 1번부터 6번까지 문제 없이 클리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복습을 통해서 보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지층과 화석에 대해서 공부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배운 내용 잘 기억해 주길 바라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